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7강 에이전트 시작해볼게. 1문단이야.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얘들아 여기 잘 볼게.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감지기가 일단 있대. 감지기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눈이나 귀 같은 게 이제 오감인 거잖아. 그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는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할 수 있어. 얘네들도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 작동기들이 뭐라고? 전기적 에너지를 통해 어떤 동작을 하는 것. 그게 작동기들이야. 그래서 그 작동기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 어떤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 2개 보이지? 감지기랑 작동기들.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 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트의 인공지능이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이것을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한다. 에이전트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한 친구들, 그런 애들을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야.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다.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것이래. 최상의 결과. 이 합리적 에이전트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하여. 자, 성과 측도라는 게 뭔지 다시 볼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에 대한 성공의 기준, 성공 기준인 거야. 성공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과 측도야. 그것에 근거하여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지각열과,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를 뭐라고 한다고? 지각열. 이 감지기 아까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이 자기 에이전트에 있는 감지기를 통해서 자기가 지각한 정보, 그걸 지각열이라고 해. 그리고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 내장된 에이전트 안에 있는 지식이 있겠지. 거기에 의존하여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있어.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지각한 모든 것들, 지각열과 자기 속에 있는 지식, 그 2개에 의존해서 자기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하겠다라는 동작을 선택을 해. 그리고 에이전트가 선택한 그 동작은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어떤 동작을 함으로써 이제 환경이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정리를 좀 해볼게. 일단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컴퓨터 분야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게 에이전트. 그러면 이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 볼게. 일단 뭐가 있냐면 감지기. 감지기가 뭐였더라?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게 인간에게 오감이 있듯이 에이전트도
이런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외부를 지각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감지기랑 또 뭐가 있다고 하냐면 작동기들이 있다고 하지. 작동기들. 작동기들은 뭔데? 전기적 에너지를 가해서, 기계니까 전기적 에너지를 가해서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그게 바로 작동기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감지기, 작동기들, 요거 좀 기억해줘. 요게 계속 나오거든. 에이전트는 감지기가 있고 작동기들이 있다. 어렵지 않지? 지각하는 게 감지기,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작동기, 작동기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지능형 에이전트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능형 에이전트. 지능형 에이전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에이전트에다가 뭐를 단 거야?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능형 에이전트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대.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은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 합리적 에이전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얘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측도에 근거하고 있고, 성과 측도, 이게 뭔가요? 라고 하면은 성공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이야. 이런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하여 지각열과 내장 지식에 의존한다. 지각열은 뭔데? 지각열이라는 것은 얘가 감지기를 통해서 지각한 모든 정보, 본인이, 에이전트 본인이 감지기를 통해서 지각한 모든 정보를 지각열이라고 해. 그 다음에 자기 에이전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지식, 그것들, 그것에 의존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본인이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해.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하고 동작을 선택하는 거야. 동작을 수행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지? 작동기들. 그렇다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에이전트 외부의 환경이 변화된다. 외부의 환경이 변화된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지금 1문단 정리한 건데, 얘들아, 이게 2문단 가면은 이 지능형 에이전트의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너희 그거 생각하면 돼.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기계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운전을 하려면 감지기 당연히 있어야겠지. 도로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 맞게 본인이 동작을 수행하겠지. 작동기들이 있어야겠지. 그치? 그거 생각하면서 보면 쉬워. 그럼 2문단 해볼게. 2문단. 이 동작을 선택하는, 아까 동작을 선택한다 그랬잖아.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지 그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에는 단순 반사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등이 있다 하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이 문단에서 해야 할 것은, 자 볼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라는 것은 지각열에서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할 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다. 그래서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야. 가장 낮은 수준의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경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어쨌든 얘 지각열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이제 에이전트 본인이 막 이렇게 보거나 뭐 이렇게 감각을 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비가 내려가지고 막 시야를 가려. 그리고 이 비가 도대체 자기에게 무엇인지 몰라. 이러면은 얘 에이전트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에이전트가 되는 거야. 절대 못 쓰지. 그래서 단순 반사 에이전트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얘는 하나씩 그냥 정리하면서 갈게. 4가지가 나오니까. 단순 반사 에이전트. 얘는 현재 지각에만 근거하는 거야. 현재 지각에만 근거하여 동작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각은 다 무시하고, 그래서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생겨. 관측 불가능 요인이 조금만 있잖아? 조금만 있으면은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 이거 당연히 극복해야겠지. 이런 에이전트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째, 모형 기반 에이전트. 2번째야. 이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하기 위해서는 2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 2개를 넣어야 돼. 이 환경 상태를 갱신하면서 지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도로를 주행할 때 그 도로의 환경 자체가 늘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야. 뭐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런 환경의 상태를 그때그때 갱신하면서 그 대응하면서 지각하기 위해서는 2종류의 지식이 있어야 된대. 첫째 지식이야. 첫째는 전이 모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이다. 전이 모형이라는 거는 환경의 작동 방식. 조금 더 설명해줘. 이 지식은 다시 2부분으로 나뉘는데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과,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에이전트가 자기가 수행한 동작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에이전트의 동작하고 상관없이 날씨 변화 같은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지식. 에이전트의 동작과 상관없이, 그치? 무관하게. 날씨 같은 게 변해버렸어.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감지기 모형이라는 건데, 얘는 비나 눈이 오는 것과 같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되는가와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와. 눈이 오면은 이 눈이 온다라는 게 에이전트가 감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눈이야 라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에이전트의 지각으로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라는 거지. 이걸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느끼는가. 됐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자, 여기도 정리해볼게. 2번 모형 기반 에이전트. 요게 있고, 자, 얘는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하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그 에이전트 주위의 모든 환경을 얘기해.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하는 앤 거야. 그러면 이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2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대.
이 에이전트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에서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전이 모형이 있어야 된다. 전이 모형. 전이 모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 이 에이전트가 어떤 동작을 수행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부분. 에이전트와 무관한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모형이 있어야 돼.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지기 모형이래. 감지기 모형은 뭐냐면 환경의 상태가 아까 전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거 있잖아.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가 감지할 때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방법. 이런 방법에 관한 지식. 눈이 온다라는 지각을 에이전트는 어떻게 감지하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이런 지식 두 가지 전이 모형과 감지기 모형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자, 됐니? 자, 계속 가볼게. 그런데 에이전트에는 이러한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에 대해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방금 그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거야. 그치? 현재 상태. 그래서 얘는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필요하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예를 들어줘. 가령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의 에이전트라면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뭐가 목표인지 알겠지? 그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야. 그러면은 이 택시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상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어디까지 가는지 그 목적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하고 세 번째 에이전트가 나온다.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이 다 있어. 앞에 거 다 있어. 거기에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하면서 목표가 하나 더 들어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명시적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지식을 수정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유연한 면이 있다. 그런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의 달성 여부는 단지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이것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택시에서 목적지가 목표였잖아. 그럼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했을 때, 딱 달성됐을 때 만족해? 불만족해? 이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밖에 제공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해됐어? 자, 3번. 3번은 목표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일단 지식이 다 있어. 여기 무슨 지식이 있냐면 모형 기반 에이전트의 지식이 다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목표.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목표에 대한 정보.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좀 유연하고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연한 면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번호를 매길게. 1번, 2번, 3번. 하나 더 나오는 게 목표 달성 여부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가?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이것만 제공한다. 이게 목표 기반 에이전트. 자,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는 지식, 모형 기반 에이전트의 지식에 그냥 목표까지 하나 더 준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지막이야.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를 내장하여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성과 측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동작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 중 더 우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있는데 그 각각의 목표로 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성과 측도, 이렇게 가면 100점, 이렇게 가면 90점, 뭐 이런 식으로 성과 측도를 내장해서 결국에 더 우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효용 기반 에이전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이렇게는 할 수 없었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밖에 못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4번. 효용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뭐가 있냐면 성과 측도. 성과 측도가 내장되어 있어서 결국에 성과 측정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거야. 성과의 측정치를 구체화해서 결국에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유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효용 기반 에이전트이다. 알겠지? 측정치를 비교한다라는 거야. 비교해서 결국에 더 유용한 걸 선택한다. 자, 됐니? 얘들아,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지. 이런 글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얘를 더 자세히 들어줬으면 사실은 좀 더 쉬울 텐데 얘가 없고 단순 이론이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 문단에서는 요 단순 반사, 모형 기반, 목표 기반, 효용 기반 요거 각각의 차이, 이걸 알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서로 바꿔서 낸다거나 특징을 바꿔서 낸다거나 이렇게 내는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요 네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자. 이걸 목표로 가지고 공부하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 3문단이지. 3문단.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다. 얘들아, 이게 에이전트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 자체가 학습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야. 발전하게끔. 그래서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해. 학습을 통해서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도 있다. 학습하니까.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에이전트는 자신의 지식을 갱신해가. 그래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 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정리해볼게. 이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많이 구축을 한다는 거거든. 학습하는 에이전트.
얘는 뭐냐면 에이전트 자체가 학습을 한다는 거야. 얘가 배운다는 거지. 얘가 학습을 하여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환경,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초기 지식으로도 되게 유능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경험해. 스스로 경험을 해. 환경을 경험.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갱신해가. 스스로 경험하고 지식을 계속 갱신해가. 그러면서 행동을 선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은 결국에는 성공적인 동작들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문단에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 설명을 해주는데 얘들아, 이 사문단이 좀 중요한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좀 같이 해보자.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라는 4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로 나뉜다.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대.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 이렇게 나뉘는데 얘들아,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 수능 특강에 보기 나와 있는 문제에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 그 그림처럼 내가 해줄 건데 봐봐. 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줄게. 일단 얘는 학습하는 에이전트고 그 그림을 좀 유사하게 그릴게. 약간 방향을 바꿔서 그릴 거거든. 이게 에이전트니까 얘들아 외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에이전트를 둘러싼 환경이 그냥 있어. 환경이 있고 지금 에이전트는 감지기가 일단 무조건 있겠지. 아까 감지기 있다 그랬지? 감지기가 뭐 하는 애들아? 오감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감지기야. 맞지? 환경을,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 여기가 어디네, 뭐가 있네,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감지기. 됐어?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발동기라고 지금 뒤에 나오거든? 발동기. 발동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 실제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인 거야. 이게 발동기가 있어. 그리고 요 2개 빼고 나머지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가 이제 이 에이전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야.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 이게 요 감지기랑 발동기 사이에 수행 요소가 들어가면 돼. 수행 요소. 이렇게 수행 요소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감지기 옆에 비평자라고 쓸 거야. 비평자가 아까 구성 요소에 있었지. 비평자.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학습 요소. 학습 요소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문제 생성기 이렇게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쓴 요 6개 네모칸이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구성 요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행 요소, 비평자, 학습 요소, 문제 생성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4가지. 자, 알겠어? 자, 봐봐. 이제 볼게. 이 4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로 나뉜다. 자, 그 다음 봐. 학습의 진척을 책임지는 학습 요소는, 얘 학습하는 에이전트잖아? 그러니까 학습 요소는 뭘 책임진다고? 학습의 진척. 이 학습하는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가 학습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학습의 진척을 책임진대. 얘가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나?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나? 이런 걸 책임지는 게 학습 요소야.
이 학습 요소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해서 봐봐.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누가 제공했다고? 비평자. 비평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은 학습 요소한테 비평자가 뭘 알려준다고? 피드백, 의견을 주는 거야. 지금 이 에이전트는 이 정도 하고 있어 라는 피드백을 주는 게 비평자인 거지. 그래서 알겠지? 그 피드백에 기초해서 이후에 더 잘하려면 학습하는 거니까 계속 발전해야 되잖아. 이후에 더 잘하려면 외부의 동작의 선택을 책임지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자,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이건 거야. 수행 요소 옆에 있는 거 보여? 수행 요소는 외부 동작의 선택을 책임지는 거래. 얘가 뭐 하는 거라고? 수행 요소는 외부 동작의 선택을 얘가 수행 요소가 책임져. 어떤 동작을 선택할 건지를 수행 요소가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를 수정하는 거야, 수정.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에게 너는 지금 어떤 동작을 선택할 거잖아?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수정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 변경하는 거지. 어떻게 변경하고 수정할 건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거야. 얘를 결정해 주는 게 학습 요소. 조금 어렵게 돼 있지, 글이. 얘들아, 그래서 봐봐. 비평자는 학습 요소에게 의견을 보내줘. 얘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좀 못해. 그러니까 못해. 얘가 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볼까? 하고 수행 요소한테 알려준다는 거야. 자, 됐니? 첫 번째 문장, 요 문장 잘할 수 있겠어? 여기 학습의 진척을 책임지는부터 여기까지 방금 읽은 문장을 쪼개서 봐줘야 돼. 그 다음 볼게.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해주지 않으므로 비평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들아, 감지기는 뭐 하는 애야? 지각하는 애잖아. 이 감지기에 의한 지각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애들이 아니야. 감지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감지만 해. 그러니까 비평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비평자가 필요한 이유 알겠지?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에 그 어떤 지식이라도 변경할 수 있고, 또 나오네.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에 그 어떤 지식이라도 다 변경할 수 있는 거야.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어. 뭐가 무엇을?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에 어떠한 지식이든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비평자는 고정된 어떠한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 성과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고정된. 그러니까 비평자가 이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과 기준이라는 거지. 성과 기준은 이제 고정되어 있어. 고정된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학습 요소에게 알려준다. 이것도 이래야겠지. 기준에 의거해서 이 정도 기준에 의거해서 이 정도는 못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수행 요소는 앞서 언급한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자체를 그냥 수행 요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작을 선택하는 것.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해서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인 발동기에 전달한다. 얘들아, 이거 다시 봐봐. 지각이 입력됐어. 그럼 어떻게 할지 결정해. 그래서 발동기에 전달하는 거야. 자, 여기 볼까? 감지기에 의해서 지각이 오겠지.
감지기에 의해서 지각이 오면은 수행 요소가 동작을 결정해. 이런 동작을 해야겠군. 이렇게 결정을 해. 그리고 나서 발동기에 전달하면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외부 환경을 감지기가 감지해. 그래서 그 지각한 걸 수행 요소에 알려줘. 그거에 의해서 동작을 수행 요소가 결정해. 그럼 발동기가 실제 그런 동작을 하겠지? 그 동작을 한 게 다시 환경으로 발현이 되겠지. 그래서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아마 보기에도 되어 있을 거야. 그 수능 특강에. 계속 볼게. 문제 생성기는, 문제 생성기가 나오네. 학습 요소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고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한다. 아, 배울 점이 있는 것.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새롭고 배울 점이 있는 경험이 될 만한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해 주는 거지. 알겠지? 그럼 여기 문제 생성기는 까만색으로 해볼까? 문제 생성기는 수행 요소한테 뭘 준다고? 배울 점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여기다 써볼게. 새롭고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만한 동작들을 제시해. 이런 건 어떨까? 네가 이런 걸 학습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문제 생성기가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었지. 학습 요소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학습 요소에 있는 학습 목표가 있는 거야. 이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됐니? 만일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수행 요소는 현재 아는 한도 안에서 계속해서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생성기가 아무 말도 안 해주면 그냥 자기가 아는 한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해. 그러나 만일 에이전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탐험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생성기의 임무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적 동작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별로 좀 괜찮은 최적의 동작이 아니야.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게 문제 생성기가 계속 제시해 준다. 이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 요렇게 그리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고 사실 미안해. 여기 그림이 그 수능 특강에는 이렇게 약간 뒤집혀서 그려져 있거든. 반대로 그려져 있어. 근데 그냥 내가 보기에 요게 더 편해가지고 내 맘대로 이렇게 썼는데 뒤집은 상태에서 그려서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렇게 하든 아니면 수능 특강 식으로 뒤집어서 하든 알아서 그 그림을 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림을 좀 그려봤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문단 마무리야.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각 학습 방법들을 통한 학습은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다.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는 이제 그냥 간단히 적어보면 학습 방법 자체는 되게 다양하다는 거야.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하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할 수 있어. 하지만 학습은 하나의 목표가 있다.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런 글이거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수능 특강 194페이지 펴볼게. 자, 1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에이전트가 동작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기본적인 과정이 뭐였는데? 감지기가 외부를 지각하면 이제 작동기에 의해서 동작을 수행한다. 이런 기본적인 거 알려주고 있지. 맞네. 2번,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갖는 장단점.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 안 해줬지. 그러니까 X 맞고. 세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와 기술적 한계. 선호되는 이유와 기술적 한계 말해준 적 없지. X네. 답 3번이네. 4번. 모형 기반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실체화될 수 있다. 학습하는 기계 구축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5번. 합리적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에 근거하며 지각열애에만 의존하여 동작을 선택하여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동한다. 그냥 보면 맞아 보이는데 얘들아, 요런 거 지각열애만 의존하여 아니었지. 지각열애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 내장된 지식도 있었잖아. 그래서 지각열과 내장 지식에 의존하는 거니까 지각열애만 아니야. X 맞네.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기본적인 일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지능형 에이전트는 사람만이 담당해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하고 있다. 완전 맞고. 2번, 단순 반사 에이전트가 동작을 선택할 때 단순 반사 에이전트 첫 번째 거였어. 현재 지각과 관측이 불가능한 요인을 고려해 동작을 선택한다. 현재 지각만 고려해. 관측이 불가능한 요인이 들어오면 동작을 할 수 없다 그랬지. 이거 못 고려하거든. 답 2번이네. 자, 3번.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기억나니? 효용 기반 에이전트. 서로 다른 동작을 비교하여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할 수 있는 성과 측도를 내장할 수 있다. 내장하고 있다. 성과 측도를 내장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해서 선택한다 그랬지. 그래서 비교해서 선택한다. 맞고. 4번.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다양한 환경에서 지식을 갱신하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설명 그대로지. 3문단에 나와 있고. 5번.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프로그램 학습 방법들은 학습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지. 마지막 문단 5문단에.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3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냐면 목표 기반 에이전트야. 보자. 1번. 목표 달성에 관한 판단이 이분법적이다. 얘들아, 요거 맞거든? 이분법적. 이분법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잖아. 얘는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이렇게 나뉜다 그랬잖아. 맞네. 2번.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의 표현이 함축적이다. 명시적이라고 했어. 명시적. 그래서 틀렸고. 3번.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능해. 가능해서 유동성이 있다 그랬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라는 말을 했었나? 잠깐만.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말을 했었네. 유연하다로 바꿔줄게. 유연하다. 4번. 목표 달성 후의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수치로 표현된다. 수치 표현 안 돼. 그냥 목표 달성, 만족, 불만족 이거밖에 없고. 5번.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은 동작을 선택할 때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된다고 했잖아. 동일한 지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3번에 1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넘어가 볼게.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 봐봐.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 택시가 시청을 목적지로 정하고, 이게 시청이 목적지야, 목표가 있어.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나와서 주행을 시작했다. 건물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외부 환경 변화가 있네. 택시의 에이전트는 젖은 도로를 감지하고, 얘는 젖은 도로를 감지하게 된 거야. 그리고 속도를 줄였어. 거기에 맞게 속도를 줄였는데,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전방을 보여주는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다. 카메라는 비에 젖은 상태야. 택시의 에이전트가 운전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자 차가 우회전해서 도로에 진입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딱 켜졌어. 앞차. 그랬더니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기자 택시의 에이전트는 브레이크를 걸었다. 감각을 한 거지. 감각을 한 거야. 감지기에서 붉게 빛나는 영역을 봤어.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등이 켜졌으니까 나도 브레이크를 걸어야겠구나 하고 작동을 한 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거든. 자, 보자. 1번. 택시가 주행하여 시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정보. 시청, 목표 너무 맞고. 2번. 택시의 에이전트가 속도를 줄일 만큼 도로가 젖은 것은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해당하겠군?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야. 얘가 지금 도로가 젖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속도를 줄였으니까 관측을 불가능하게 한 적이 없어. 관측했지. 관측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을 때 그걸 택시의 에이전트가 알지? 아는 것은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한 부분에 대한 지식. 여기 나와 있잖아.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카메라가 비에 젖었다. 그러니까 그냥 독립적. 비가 와가지고 카메라가 비에 젖은 거니까. 이런 게 바로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한 부분이 되는 거고. 4번. 택시의 에이전트가 운전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운전대를 돌리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구나 라는 지식을 아는 거지. 이건 자기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바로 자기의 동작의 효과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되는 거야. 전이모형이라고 나왔었던. 그치? 맞는 거고. 5번. 택시의 앞차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을 택시의 에이전트가 알았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반영되는 방법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상태. 앞에서 불이 켜졌어. 그게 나의 지각으로, 에이전트의 지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알고 있는 거지. 알고 나서 이제 이 에이전트가 자기도 브레이크를 건 거니까. 이런 게 감지기 모형이 되는 거야. 다시 요런 게 이제 감지기 모형을 아는 거고, 아까 4번 같은 게 전이 모형.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 4번의 보기 보고 에이전트 좀 적용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볼게. 보기는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구조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내가 말한 그림이 이거야. 나는 아까 환경을 여기 왼쪽에 그렸잖아. 근데 지금 원래 이렇게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보든 내가 그려준 걸로 보든 알아서 자유롭게 공부하라는 소리였어. 자, 해볼게. A가 감지기가 환경에 대해 지각한 것이 수행 요소에 입력되면 B가 동작을 수행 요소는 동작을 결정한다 그랬지. 수행 요소가 동작을 결정해서 발동기들에게 주면 발동기는 그대로 하는 기계니까. 맞지? 2번. 감지기가 지각한 에이전트의 동작의 결과가 C에 전달돼. 비평자에게 전달돼. 그러면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겠군. 비평자는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애니까. 맞지? 3번. B가 가지고 있는, 비수행 요소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학습 요소는 지식을
변경하여 다시 B에게 제공하겠군.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에 있는 지식들을 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수행 요소에 있는 지식을 학습 요소가 변경해서 수행 요소에게 다시 주는 거야. 그게 학습 요소의 역할이었어. 맞아. 4번 C.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해서 학습 요소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겠군. 이게 학습 요소가 하는 일이야. 비평자가 의견을 주면은 학습 요소는 그러면 이런 비평자가 지금 말하기를 더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이렇게. 5번 이가 탐험적 동작들을 그러니까 문제 생성기가 탐험적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하면 맞지? 이것을 수행하는 수행 요소는 항상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하겠군. 이거 아니었지. 항상 최상의 동작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거든. 이게 기억나니? 여기 봐봐. 지금 수행 요소는 아는 한도에서 최상의 동작을 유지할 거야. 어떨 때?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근데 이 단기적으로는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최적의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좀 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항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약간 잘 안 들어올 것 같아. 내가 좀 잘 안 들어오거든. 이걸 한번 봤을 때 학습 요소가 뭘 하지? 이게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3번, 4번 이런 것들이 지금 학습 요소의 역할이었어. 이게 지금 우리 오문단에서 다 있었던 내용이거든. 근데 바로바로 익혀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여러 번 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오문단을 좀 여러 번 보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